강남구 한복판 웅장한 저택에서 화려한 칠순잔치가 한창입니다. 정순명 할머니의 생일을 축하하려는 손님들로 넘쳐나는 가운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순명 할머니는 고급 한복을 입고 주인석에 앉아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일군 대기업의 상속녀로서 품위 있는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70년의 인생을 축하하는 자리였거든요. 순명 할머니는 손님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흐뭇해하셨어요. 그동안 혼자서 외롭게 지내셨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니 마음이 따뜻해졌죠. 어머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사위 박현수가 다가와 정중히 인사드렸습니다. 의사인 현수는 언제나 완벽한 신사였죠.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온화한 미소까지 누가 봐도 훌륭한 사위였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 더욱 근사해 보였습니다. 현수는 지난 4년 동안 최가의 사위로 살아왔어요. 딸 은비와 재혼한 후로 순명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의사로서의 성공한 커리어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모범적인 남편이자 효자 사위였죠. 현수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든든해. 순명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었습니다. 현수는 순명 할머니가 외로워하실 때마다 찾아와 안부를 묻고 건강도 꼼꼼히 챙겨줬거든요. 연회장 한편에서는 가정부 이민정이 조용히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1년 동안 최가에서 성실히 일해왔죠. 말수가 적고 꼼꼼한 성격으로 순명 할머니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정의 표정은 어딘가 긴장되어 보였어요. 평소보다 유독 현수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민정은 손님들에게 음료를 나르면서도 시선을 현수에게서 떼지 못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에 든 쟁반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어머님, 특별한 술을 준비했습니다. 현수가 고급스러운 술병을 들고 왔습니다. 프랑스산 명품 와인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직접 가져온 건데요. 어머님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말이죠. 순명 할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좋은 술까지 준비했니? 정말 고맙구나. 현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술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와인 오프너로 코르크를 뽑는 모습도 전문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민정이 현수의 뒷모습을 더욱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어요. 현수가 와인을 잔에 따르는 순간 재킷 안쪽에서 작은 병을 꺼내는 모습을 민정이 똑똑히 봤습니다. 투명한 액체 몇 방울을 술잔에 떨어뜨리는 모습까지요. 현수는 주변을 살피며 은밀하게 행동했지만 민정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민정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순간 말이죠. 사모님, 민정이 급하게 순명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귓속 말했어요. 그 술 절대 드시지 마세요. 순명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믿었던 사위와 가정부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죠. 현수의 얼굴에는 순간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평소의 온화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정 씨? 현수가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어요. 손님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순명 할머니는 민정의 간절한 귓속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으셨어요. 오랜 세월 사업가의 아내로 살아오면서 익힌 순발력이 발휘된 순간이었죠. 아, 맞다. 순명 할머니가 이마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수야, 미안하구나.
아침에 혈압약을 먹었는데 술과 함께 마시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깜빡했네. 현수의 얼굴에 아주 잠깐 실망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럼 내일 저녁에 드시는 게 어떨까요? 현수가 상냥하게 제안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이 좋은 술을 내일 천천히 음미해봐야겠어. 순명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님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연회장의 분위기도 금세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민정과 순명 할머니 그리고 현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민정은 자신의 방에서 거울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성형수술로 바뀐 외모, 염색한 머리카락, 심지어 목소리까지 연습해서 바꾸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변신이었어요. 민정은 화장을 지우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어요. 드디어 현수의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려온 그 순간 말이죠. 현수가 순명 할머니의 술에 독을 넣는 모습을 똑똑히 본 거예요. 서랍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내보았습니다. 강민정이라는 본명이 적혀 있었죠. 민정은 복수를 위해 이민정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1년간 살아왔습니다. 모든 서류를 위조하고 이력까지 완벽하게 꾸며냈어요. 그만큼 간절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신분증 밑에는 언니 미라의 사진이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미라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니, 이제 시작이야. 곧 현수의 정체를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한편 순명 할머니는 침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계셨습니다. 가정부의 갑작스런 경고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현수에 대한 의심이 처음 생긴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현수는 완벽한 사위였습니다. 의사로서 성공했고 딸 은비를 잘 돌봐주는 남편이었거든요. 순명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달빛이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혹시 민정이가 본 게 맞는 걸까? 현수가 정말 내 술에 뭔가를 넣었던 걸까? 생각해보니 최근 들어 현수가 유독 자신의 건강을 많이 신경 써줬어요. 각종 영양제며 건강보조제를 자주 권했거든요. 그때는 고마운 마음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조금 이상했습니다. 설마 현수가... 순명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절박했던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표정에는 장난이나 거짓이 아닌 진짜 간절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은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순명 할머니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죠. 할머니께서 자신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정은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어요. 순명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과 나물 반찬들을 정갈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되고 있었어요. 어제 일로 인해 할머니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거든요. 민정아, 어제 왜 그런 말을 했니? 순명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소리에는 궁금증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민정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할머니, 제가 본 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봤다는 거니? 순명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박 선생님이 술에 뭔가 넣는 걸 봤습니다. 민정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순명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민정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현수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민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1년 동안 준비한 복수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5년 전 가을, 강미라는 신혼의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의사인 남편 박현수와 결혼한 지 겨우 1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미라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어요. 내 남편은 정말 완벽해. 의사라서 든든하고 성격도 너무 좋거든. 미라와 현수는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미라가 간호사로 일할 때 현수는 신임 의사였어요. 현수의 부드러운 미소와 세심한 배려에 미라는 금세 마음을 빼앗겼죠. 현수도 미라의 순수하고 착한 성격에 매력을 느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갑작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어느 날 밤 미라가 집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었어요. 건강했던 28살 젊은 여성이 갑자기 심장마비라니 누구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언니가 죽었다고요? 민정은 새벽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민정아, 미안해. 미라가 갑자기. 민정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본 언니의 모습은 너무나 평온했어요.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차가워진 손을 만져보니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정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언니는 어려서부터 건강했거든요. 큰 병치레 한 번 없이 자랐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현수는 슬픔에 잠긴 유족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미라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미라야,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줄 걸 그랬어. 주변 사람들은 모두 현수를 동정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은 불쌍한 남편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민정만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현수의 슬픔이 진짜 같으면서도 어딘가 어색했거든요. 너무 연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현수의 표정에서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경찰 수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급작스런 사망이었지만 외상은 없었고 부검 결과도 심장마비로 나왔거든요. 독살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수는 의사라는 직업 덕분에 수사관들의 신뢰를 받았어요. 의사인 남편이 아내를 독살할 리 없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죠. 수사는 단순 병사로 결론났습니다. 현수는 거액의 보험금과 미라의 유산을 모두 상속받았어요. 미라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과 적지 않은 예금까지 모두 현수 것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만 해도 10억 원이 넘었죠.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미라가 죽은 지 불과 8달 만에 현수가 재혼 발표를 한 거예요. 상대는 대기업 회장 미망인의 딸인 최은비였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다고 수군거렸지만 현수는 미라도 내가 혼자 있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당했어요. 민정은 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침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일기장이었어요. 미라가 죽기 직전까지 써온 일기였죠. 거기에는 민정이 상상도 못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현수가 이상해. 자꾸 몸에 좋다며 약을 권해.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먹고 나면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 병원에서 검사해봐도 이상 없다고 하는데. 일기의 내용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어젯밤에도 또 약을 줬어. 이번엔 숙면에 도움된다면서. 먹기 싫다고 했더니 화를 내더라.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마지막 일기는 미라가 죽기 바로 이틀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현수가 특별한 영양제를 구했다며 기뻐해. 프랑스에서 가져온 거라면서. 먹기 싫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 민정은 일기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언니가 느꼈던 불안감이 그대로 전해져 왔거든요. 이건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현수가 언니를 독살한 거였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일기장만으로는 현수를 처벌할 수 없었어요. 민정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현수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언니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어요. 사립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수에게는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었던 거예요. 대학 시절 사귀던 여자친구 김수진이 의문사했고 인턴 시절에도 가까웠던 간호사 이영희가 갑작스레 죽었습니다. 모두 심장마비나 뇌출혈 같은 급작스런 질병이었어요. 이 사람은 연쇄살인범이야. 민정은 확신했어요. 현수는 의사라는 직업을 악용해서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 냉혈한이었습니다. 검출되지 않는 독을 사용하거나 자연사로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민정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증거를 찾겠다고요. 얼굴을 바꾸고 신분을 위조해서라도 언니의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현수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을 잡아서 세상에 폭로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성형수술을 받고 새로운 신분 서류를 만들고 가정부 교육까지 받았어요. 모든 준비에 1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서 마침내 최가의 가정부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현수 곁에서 그의 범행을 지켜보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던 거죠. 며칠 후 민정은 마침내 순명 할머니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현수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할머니께서 서재에 혼자 계실 때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민정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해온 이 순간이 정말 왔구나 싶으면서도 떨렸어요. 할머니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실지 아니면 미친 가정부로 여기실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 저에게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손에 든 서류 봉투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순명 할머니는 안경을 벗으며 민정을 바라보셨어요. 할머니의 표정에서 이미 무언가를 짐작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자꾸나. 앉아라. 민정은 할머니 앞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평소에는 서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할머니께서 앉으라고 하시니 더욱 긴장됐습니다. 저는 이민정이 아닙니다. 민정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 진짜 이름은 강민정이고 박현수에게 독살당한 강미라의 동생입니다. 순명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놀란 것과 동시에 뭔가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도 스쳤습니다. 그럼 내가 1년 동안 우리 집에 있었던 이유가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정이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를 진심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정은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씩 할머니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먼저 미라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노란빛이 바랜 일기장이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죠. 이건 언니가 죽기 전까지 쓴 일기입니다. 여기에 박현수의 이상한 행동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민정이 특정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순명 할머니는 안경을 다시 쓰고 일기를 읽기 시작하셨어요. 미라의 글씨로 쓰인 내용들을 보시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고통을 겪었구나. 다음으로 민정은 사립탐정의 보고서를 보여드렸어요. 현수의 과거 행적들이 상세히 조사된 자료였습니다. 현수는 과거에도 여러 명을 죽였습니다.
모두 보험금이나 유산이 목적이었어요. 보고서에는 김수진, 이영희, 강미라의 사진과 함께 각각의 사망 경위가 적혀 있었어요. 모두 젊은 여성들이었고 현수와 가까운 관계였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공통점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를 노리고 있습니다. 민정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할머니의 재산이 얼마나 큰지 현수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요. 순명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거든요. 믿었던 사위가 연쇄살인범이라니, 그것도 자신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 할머니가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어요. 요즘 들어 현수가 내 건강을 너무 신경 써줬어. 각종 영양제며 보조제를 자꾸 권하더라고.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현수의 수법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몸에 좋은 약부터 주다가 서서히 독성이 있는 걸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죠. 할머니는 서재벽에 걸린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셨어요. 여보, 내가 이런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니.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할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민정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수의 범행을 증명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워요. 할머니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순명 할머니는 민정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민정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언니를 잃은 슬픔도 혼자 견뎌내면서 이런 위험한 일까지. 저는 괜찮아요. 언니의 복수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순명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의도 섞여 있었습니다. 현수가 다시 독을 권할 때를 기다려야 해요. 그때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거죠. 민정이 계획을 설명했어요. 녹음기로 현수의 말을 녹음하고 독이 든 술이나 약을 보관해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잠깐 생각에 잠기셨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위험하지만 해보자.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또 피해를 당할 수는 없잖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민정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가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민정은 재빨리 서류들을 정리해서 감췄고 할머니는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님, 안에 계셨군요. 현수가 서재로 들어오며 인사했어요. 민정 씨도 함께 계시네요. 응, 민정이가 내일 일정을 확인하러 왔었어.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어요. 현수는 두 사람의 분위기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민정과 할머니 사이에 새로운 유대감이 형성된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순명 할머니와 민정은 현수를 함정에 빠뜨릴 작전을 세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소처럼 행동하되 현수가 다시 독을 권할 때 몰래 녹음을 하기로 했어요. 민정은 최신형 소형 녹음기를 할머니께 드렸죠. 손톱만한 크기라서 5단에 숨기기 쉬웠습니다. 할머니, 이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소리도 안 나고 불빛도 없어서 들킬 염려는 없습니다. 민정이 녹음기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순명 할머니는 여러 번 연습해 보셨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긴 했지만 곧 익숙해지셨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현수가 의심하면 안 되니까요. 이틀이 지났지만 현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병원 일이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왔죠. 민정과 할머니는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현수가 또다시 특별한 건강보조제를 들고 왔거든요. 이번에는 캡슐 형태의 영양제였어요. 어머님, 이번엔 정말 좋은 영양제를 구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직수입한 건데요. 현수는 평소처럼 친근한 미소를 지었어요. 프랑스 의사 친구가 강력 추천해준 거라서 효과가 확실할 겁니다. 순명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래, 현수야. 항상 고맙구나. 할머니는 몰래 손을 한복 저고리 안으로 넣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이걸 드시면 10년은 더 젊어지실 거예요. 현수가 물컵을 준비하며 말했어요. 하루에 2알씩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됩니다. 현수는 캡슐을 하나씩 꺼내면서 설명을 계속했어요. 이 성분은 일반 약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특별한 거예요. 세포 재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하지만 현수는 오늘따라 이상하게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죠.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요즘 가정부가 이상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현수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명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이야기 말이니? 그냥 제가 봤을 때 가정부가 어머님을 해치려는 것 같아서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는 현수의 역공이었어요. 민정의 정체를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눈치챈 현수가 오히려 민정을 의심스러운 인물로 몰아가려는 전략이었죠. 현수는 의사로서의 직감으로 최근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던 거예요. 가정부가 나를 해친다고? 할머니는 당황한 척하며 물어보셨어요. 네, 요즘 민정 씨 행동을 보면 뭔가 수상해요. 어머님 주변을 너무 자세히 관찰하는 것 같고 저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신경 쓰더라고요. 현수는 교묘하게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요즘 그런 사건들이 많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순명 할머니는 현수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너무 민정을 두둔하면 현수가 의심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현수는 아내 은비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민정의 진짜 신분을 폭로했습니다. 현수는 이미 며칠 전부터 민정에 대해 조사를 해왔던 거예요. 은비야, 우리 집 가정부가 사실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야. 현수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침실에서 은비와 단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뭐라고요? 민정 씨가요? 은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화장을 지우던 손이 멈췄어요. 그 사람 진짜 이름은 강민정이고 내 전 부인 미라의 동생이야. 복수하려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라고. 현수가 자신이 조사한 자료들을 은비에게 보여줬어요. 은비는 충격에 빠졌어요. 1년 동안 믿고 지낸 가정부가 남편을 해치려는 사람이었다니요. 그럼 미라 씨는? 미라는 심장병으로 죽었어. 하지만 그 동생은 내가 죽였다고 믿고 있는 거야. 현수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아마 상속받은 재산 때문에 질투하는 것 같아. 현수의 설명을 들으니 은비에게는 민정의 행동들이 수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민정이 현수에 대해 묻는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은비가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일단 어머님께 말씀드려서 가정부를 내보내야 해.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생각해봐야겠어. 현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민정 씨가 정말 해를 끼치려 한다는 증거는 내가 만들어 갈 거야. 현수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가정부가 어머님을 해치려 했다는 증거 말이야. 은비는 남편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의사인 현수를
전적으로 신뢰했거든요. 그리고 민정이 정체를 숨기고 들어온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한편 민정은 자신의 방에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최근 현수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혹시 자신의 정체가 발각된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은비가 민정을 보는 시선이 차갑게 변했고 현수는 더욱 자주 집에 나타나서 할머니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민정을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최가에는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은비가 어머니께 현수의 말을 전했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은비는 어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현수가 준비한 민정에 대한 자료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은비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방 문을 두드렸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죠. 순명 할머니는 이미 깨어 계셨어요. 민정과의 대화 이후 밤잠을 설쳤거든요. 들어와라, 은비야. 무슨 일이니? 은비는 어머니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민정 씨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민정이가 어쨌다는 거니? 순명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모르는 척해야 했어요. 민정 씨가 사실은 강민정이라는 사람이에요. 현수의 전 부인 미라 씨의 동생이라고 해요. 은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명 할머니는 놀란 척하며 물어보셨어요. 그럼 민정이가 우리를 속이고 들어온 거란 말이니? 그런 것 같아요. 현수 말로는 복수하려고 들어온 거래요. 은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머니,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 민정이 아침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방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단번에 느꼈죠. 은비의 얼굴에는 적대감이 드러나 있었고 할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민정이 인사했지만 은비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민정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은비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었지만요. 당신 진짜 이름이 강민정이라면서요? 은비의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은비는 일어서서 민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정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럼 우리를 속이고 들어온 거네요. 은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1년 동안 거짓말로 우리 가족을 속였다는 거죠? 은비야, 진정해. 순명 할머니가 말리려 했지만 은비의 분노는 식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아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현수를 해치려고 들어왔다는 걸요. 은비가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어요. 민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비 씨, 제가 설명드릴게요. 당신 남편은 설명은 됐어요. 은비가 민정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거짓 신분으로 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무슨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민정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진실? 은비가 비웃었어요. 당신이 말하는 진실이 뭔데요? 현수가 전 부인을 죽였다는 황당한 이야기 말이에요. 바로 그때 현수가 들어왔어요. 마치 타이밍을 맞춘 것처럼 말이죠.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리네요. 현수야, 다 말했어. 이 사람 당장 내보내야 해. 은비가 남편에게 달려가 팔짱을 꼈어요. 현수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거든요. 민정을 악역으로 만들어서 제거하려는 전략이 완벽하게 먹혀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합니다. 현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를 해치려고 거짓 증거까지 만들어 왔거든요.
현수는 자신이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것 보세요. 이 사람이 가짜 신분증을 만든 증거들이에요. 그리고 저에 대한 허위 자료들도 수집했고요. 민정은 현수의 치밀함에 놀랐어요. 이미 자신에 대해 역조사를 해뒀던 거였죠. 그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어요. 진실? 현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이 말하는 진실은 모두 조작된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순명 할머니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딸과 사위가 한편이 되어 민정을 몰아세우는 상황에서 진실을 지키기가 어려웠죠. 만약 지금 민정의 편을 든다면 현수가 더욱 의심할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은비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간청했어요. 제발 내보내주세요. 현수도 한술 더 떴어요. 어머님, 저는 이미 경찰에 신고할 준비까지 했습니다. 가정부가 허위 신분으로 취업해서 고용주를 위협하고 있다고요. 민정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현수의 역공이 예상보다 강력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민정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무슨 증거요? 현수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모두 조작된 거짓 자료들 아닙니까? 언니의 일기장은 조작할 수 없어요. 민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일기장. 은비가 의아해했어요. 무슨 일기장이요? 현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일기장의 존재는 몰랐던 거였죠.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런 것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요즘 기술로는 필체까지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거든요. 순명 할머니는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섣불리 민정의 편을 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가족이 완전히 분열될 수 있었거든요. 모두 진정하자. 할머니가 간신히 입을 여셨어요. 이런 식으로 다투면 해결될 일도 해결 안 된다. 하지만 은비와 현수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민정을 집에서 내보내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자신의 방에서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어요. 언니의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공개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민정은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언니 미라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녹화한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가장 강력한 증거로 아껴뒀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민정은 순명 할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겠어요. 순명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어요. 민정아, 괜찮겠니? 현수와 은비가 너를 완전히 적으로 보고 있는데.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아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현수가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은비도 외출해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었죠. 마치 민정을 몰아내기 위한 가족 회의를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민정 씨 문제를 오늘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요. 은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니. 이런 위험한 사람을 집에 둘 수는 없어요. 바로 그때 민정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당당한 모습이었죠. 모든 분들이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민정이 태블릿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또 무슨 조작된 증거를 들고 온 거야? 은비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제 그런 거 안 통해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민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언니가 직접 녹화한 영상이에요. 죽기 바로 이틀 전에 말이죠. 현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영상의 존재는 전혀 몰랐던 거였거든요. 미라가 그런 걸 남겼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민정이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에 미라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창백하고 야윈 모습이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현수를 의심해보세요. 미라의 첫 마디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은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화면 속 미라는 분명 현수의 첫 번째 부인이었거든요. 자신이 사진으로만 봤던 그 여자가 살아서 말하고 있었어요. 요즘 현수가 이상한 약을 자꾸 권해요.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먹고 나면 어지럽고 구토가 나거든요. 미라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현수가 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순명 할머니가 손짓으로 제지하셨어요. 끝까지 들어보자. 처음에는 정말 몸에 좋은 비타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어요. 먹을 때마다 몸이 안 좋아지거든요. 미라가 계속 말했어요. 화면 속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현수는 내가 아프다고 하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이건 가짜야. 조작된 거라고. 현수가 황급히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라의 마지막 말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혹시 모르니 이 영상을 남겨둡니다. 민정아,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현수를 조심해. 그리고 미안해. 언니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영상이 끝나자 거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은비는 충격으로 소파에 주저앉았고 현수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베테랑 형사 정태웅이 나타났거든요. 민정이 미리 연락해둔 거였죠. 박현수 씨, 체포합니다. 정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함께 온 경찰관들이 현수를 둘러쌌어요. 무슨 권리로 저를 체포하는 겁니까? 현수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강미라 씨 살인 혐의, 그리고 연쇄살인 혐의입니다. 정 형사가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5년 전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정 형사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였습니다. 대학 시절 여자친구 김수진 씨 의문사, 인턴 시절 간호사 이영희 씨 의문사, 그리고 강미라 씨까지 모두 같은 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사였습니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로 당시 보관된 혈액 샘플을 재분석한 결과 모든 피해자에게서 동일한 독성 성분이 발견됐어요. 정 형사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현수는 여전히 부인하려 했어요. 이건 모두 우연의 일치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정 형사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어요. 박현수 씨가 최근 구입한 화학물질들의 구매 기록입니다. 모두 독성이 강한 물질들이죠. 은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현수야, 이게 정말이야? 정말 사람들을 죽인 거야? 현수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완벽한 의사, 자상한 남편을 연기할 수 없었거든요. 수년간 유지해온 페르소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하. 현수가 갑자기 소름 끼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 맞아. 다 내가 한 일이야. 현수가 돌변한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그 바보 같은 여자들이 내 계획을 눈치채지 못했거든. 은비는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이 정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고? 아니야. 나는 그냥 쓸모없는 존재들을 정리한 거야. 현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미라도, 수진이도, 영희도 모두 나에게는
돈이 되는 존재들이었어. 현수는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았어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특히 저기 늙은이는 정말 큰 돈이 될 뻔했는데. 순명 할머니는 민정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으셨거든요. 경찰관들이 현수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현수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내가 얼마나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지. 닥쳐. 정 형사가 현수를 제압하며 말했어요. 이제 법정에서 모든 걸 털어놓게 될 거야.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민정은 언니의 복수를 이뤄낸 안도감과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법정에서 현수의 모든 범행이 공개되었습니다. 검사는 현수가 지난 10년간 최소 5명을 독살했다고 발표했어요. 모두 보험금이나 유산이 목적인 치밀한 범죄였죠. 법정은 연일 언론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한 연쇄살인 사건이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거든요. 첫 번째 재판날, 민정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침착한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어요. 1년 넘게 준비해온 이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였거든요. 증인은 피고인 박현수와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어봤어요. 저는 피해자 강미라의 동생 강민정입니다. 민정이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언니는 피고인에게 독살당했습니다. 민정은 증인석에서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언니는 마지막까지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현수가 주는 약을 의심하면서도 끝까지 믿으려 했거든요. 증인이 피고인의 범행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검사가 계속 질문했어요. 언니의 일기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언니가 느꼈던 이상 증상들, 현수의 수상한 행동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민정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민정은 자신이 어떻게 신분을 바꿔 최가에 들어갔는지, 현수의 범행 순간을 어떻게 목격했는지 상세히 증언했어요. 방청석에서는 순명 할머니와 은비가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었어요. 언니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말이죠. 민정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정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현수가 직접 자백한 내용까지 녹음되어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증인으로 나섰어요. 김수진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수진이는 현수와 사귄 후부터 자꾸 아프다고 했어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의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이영희의 남편도 증언대에 섰어요. 아내는 현수가 주는 영양제를 먹은 후부터 이상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주는 거니까 의심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재판에서는 베테랑 형사 정태웅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과거 수사 자료를 재조명하며 결정적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당시에는 기술적 한계로 발견하지 못했지만 최신 장비로 재분석한 결과 모든 피해자에게서 동일한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정 형사가 법정에서 증언했어요. 피고인은 의사라는 직업을 악용해 검출이 어려운 독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발달로 진실이 밝혀진 거죠. 현수는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미라의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을 때는 완전히 무너져 보였어요. 마침내 현수가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순간이 왔어요. 맞습니다.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현수가 법정에서 인정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었어요. 수진이가 심장이 약하다는 걸 알고 약간의 도움만 줬을 뿐인데 죽더라고요.
현수의 자백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의사로서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는 걸. 그 후로는 계획적으로 했습니다. 현수는 마치 의학 케이스를 발표하듯 담담하게 말했어요. 재판부는 현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의사라는 신성한 직업을 악용해 무고한 생명들을 빼앗았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입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방청석에서는 피해자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정의가 구현된 순간이었죠. 민정도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순명 할머니는 민정을 꽉 안아주셨습니다. 민정아,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없었다면 나도 위험할 뻔했구나. 할머니, 이제 언니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정이 할머니 품에서 말했어요. 은비는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이 연쇄살인범이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민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으며 천천히 회복해 나갔어요. 민정 씨, 미안해요. 그때 당신 말을 안 들었던 것. 은비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의 일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은비 씨. 당신도 피해자예요. 현수에게 속았던 거니까요. 민정이 은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순명 할머니는 민정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민정아, 이제 가정부가 아니라 내 딸로 살지 않겠니? 법적으로 양녀로 입적하고 싶구나. 민정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해준 거였죠.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너는 우리 가족이야. 은비의 언니이기도 하고. 할머니의 말에 은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후 민정은 미라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가득했어요.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온 거였죠. 언니, 이제 정말 끝났어. 민정이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현수는 평생 감옥에서 지낼 거야. 그리고 나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 순명 할머니와 은비도 함께 묵념을 드렸어요. 미라에 대한 진정한 추도였죠. 미라야, 고마워. 내 동생 덕분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어.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민정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미라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묘지를 떠나는 세 사람의 뒷모습에는 평화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새로운 가족이 된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이제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죠. 복수는 정의로, 증오는 치유로 승화되는 아름다운 마무리였습니다.